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저는 단순히 얼굴 성형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요. 전반적인 몸속 대사와 생활 습관까지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성형을 추구하는 덜 늙고 그리고 오래 행복하게 사는 방법까지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그 복부 내방 지방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고요.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은요, 우리 몸에서 보통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얼굴 주름이나 이마 주름부터 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얼굴이 늙기 전에 복부 지방부터 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은 이 지방은 어떻게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몸에 곰팡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미지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있으면은 옆에로 계속 곰팡이 옮기고 또 포자들도 날아다니듯이 계속 지방이 쌓이고 포자들이 날아다니면서 염증성 물질들을 뇌에도 보내고 피부에도 보내고 하면서 점점 주름도 많아지고 그리고 더 처지기도 하고 또 뭔가 이런 뇌로 가는 신호들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식욕 조절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것부터 이 노화가 스타트가 된다는 걸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없애려고 많은 분들이 처음 시도하는 게 굶거나 적게 먹는 건데요. 오히려 이렇게 적게 먹는 게 살이 찌는 길이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조금만 먹으면은 금방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대사체계가 자꾸 무너지다 보면은 왠지 조금 먹으면은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살을 못 빼서 오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뭐 수술도 선택하고 식욕 억제제도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오시는데 다 물어보면은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이 한 10명에 9명은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다 몸이 부어 있어요. 그리고 좀 얼굴도 부어 있고 자세는 구부정하고 대부분 표정도 되게 푸석푸석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에너지 대사가 점점 낮아지니까 근육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세도 굽어지고 결국에는 식사를 잘 안 챙겨 먹으니까 몸이 점점 비상 상태로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방을 점점 비축하려고 많이 몸이 이거를 더 위험 신호로 지금은 큰일 났다. 이제 지방을 소모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비상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먹으면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경우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르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에 부착을 하고 다이어트 코칭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 드리려고 책에도 많이 썼는데,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관 안에 당분이 들어와서 혈당이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기는 한데 아무것도 안 먹을 때 혈당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게 뭐 하셨어요? 뭐 몰래 드셨어요? 물어보면은 아니요, 그냥 운동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출근하고 있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성악가들은 악보를 외운다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추운 데 있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제일 특이했던 게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 혈당이 올랐대요. 공복 혈당이. 그래서 이게 혈당기에 물이 들어갔나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 혈당기 회사도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때 뭐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찬물 샤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찬물 샤워를 할 때 혈당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타이탄의 도구들 아니면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뭐 이런 좀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은 되게 좀 성공한 사람들은 찬물 샤워를 한다고 해서 이걸 따라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혈당 측정기를 하고 보면은 당뇨 전 단계일 때 찬물 샤워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으로 유발을 해서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시켜서 당분 혈당을 올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할 만큼은 오케이인데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출근할 때, 그리고 운동을 너무 해서 너무 힘들 때, 그리고 뭐 어떤 공부를 해서 외워야 되는 상황일 때 혈당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또 혈당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많이 안 먹어도 살을 찌는 분들은 이 대사가 멈춘 거라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사를 이렇게 복구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대사를 복구한다가 사실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의 핵심 컴포넌트? 이 4가지만 지켜도 은근 살이 빠지거든요. 다들 열심히 굶고 운동만 하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병원에 찾아오세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은 몸의 대사력이 점점 높아져서 근육이 점점 올라가게끔 되거든요. 근육은 애완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먹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침 단백질 먹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아침 다 굶죠. 근데 저는 솔직히 학생 때부터도 밥을 진짜 잘 챙겨 먹었고 나이 들어서도 아침을 꼭 챙겨 먹었어요. 학교에 솔직히 지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든 입에 넣고 학교를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2달 만에 11kg를 성공을 했을 때 딱 바꾼 거가 하나가 단백질을 진짜 매 새끼 다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는 단백질만 딱 먹었는데 단백질 그 음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계란 구워 먹는 것도 저는 솔직히 귀찮아서 그냥 단백질 드링크 있죠. 그래서 한 20g 정도 되는 거를 아침에 하나씩 먹은 게 지금 4년째예요. 그래서 꾸준히 먹으니까 이상하게 요요가 안 와요. 저거 맨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샐러드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단백질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수록 계속 근육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꼭 항아리에다가 약간 깨지면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새듯이 우리 몸에서 근육이 절몽이 빠지는 것처럼 줄줄줄 새는데 뭔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절몸이라 생각하시고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위고비 맞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먹는 위고비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고비 맞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단백질 드링크 자주 먹으면은 이거는 내가 먹어주는 천연 위고비다 생각하시면은 왜냐하면 단백질을 먹으면은 위에서 진짜 GLP-1 호르몬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빨리 사라져서 문제예요. 위고비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내내 유지가 되니까 배가 부른데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으면은 GIP-1 호르몬이 빨리 사라져요. 근데 단백질은 조금 오래 가요. 게다가 조금 오래 가면서도 식욕 억제 호르몬인 PYY라는 게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식욕도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사실은 단백질 먹으면서 약간 물리고 먹기 싫기도 하지만 위고비를 맞지는 않는데 그냥 천연 위고비 만들어야지 하고 그냥 주사 맞는다 생각하고 먹으면서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 잘 챙겨 먹는 거고요. 2번째는요, 물이에요, 물. 저는 살 뺄 때 3리터를 먹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물을 많이 먹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달에 11kg를 빼는 거를 제가 해보고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다이어트 코칭을 하는데 다 물을 2에서 3리터까지 먹였고 그랬더니 다들 8에서 10kg는 다 잘 빼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에요. 2달에 저는 8kg, 10kg씩 빼는 분들 많이 봤고 제가 다이어트 시키는 분들 중에 말 잘 들으면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전문가 말을 잘 들으면은 진짜 10에서 15kg도 그냥 쭉쭉쭉쭉 잘 빼세요. 그래서 살이 찌시는 분들은 물을 안 드시고요. 과일 주스 많이 드세요.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 야채랑 과일이랑 갈아서 이렇게 주스 많이 만들어 마시잖아요. 그거 뭐 해독 주스 이러면서 근데 사실 과일 주스 이런 게 오히려 더 혈당을 확 높이는데 혈관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믹스로 갈아져서 물로 흡수되니까 혈당이 확 오르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치거든요. 이걸 저도 잘 몰랐는데 사실 환자들한테 혈당 측정을 해보니까 진짜 뭔가 훅 오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뭐 포도즙을 먹었다 아니면은 야채랑 과일을 섞어서 갈아 먹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진짜 갈아서 마시는 게 되게 좀 혈관에 혈당에는 안 좋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진짜 깨끗한 물을 마셔줘야 몸에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뭐 혈액이 이제 많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순환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몸도 정체되어 있고 또 생각도 정체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몸과 마음과 뇌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저 어렸을 때는 뭔가 보면 물 많이 먹는 하마인 어린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되게 많이 마시고 많이 뛰어다니고 또 새로운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나이 들수록 뭔가 맑은 것들 잘 안 마시게 되고 얼굴도 건조하게 되고 마음도 건조하다 보니까 약간 꼰대처럼 다른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생각도 새로운 생각 잘 못하고 이렇게 창의랑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대사랑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리고 제가 살을 빼기 전에는 이런 다이어트가 이런 모든 몸을 다 총괄하고 또 생각과 감정까지 가는 건지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 제가 성공을 하고 남들도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켜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인생이랑 다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동하고 단백질 먹고 수면까지 해야 진짜 근육이 성장을 하고 운동이 딱 완성이 돼요. 보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2-3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보면은 근육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PD분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이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보면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음식도 조금 먹어요. 근데 뱃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그만큼 잠을 더 늘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하면서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의 한 10kg를 2달에서 3달 만에 빼셨는데 빼고 나서 너무 인생의 은인이라고 어떤 방법의 치트키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보통은 수면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의 살이 빠진다 하더라도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 말고 애를 출산을 하고 거의 한 16kg가 쪘는데 그때 다이어트를 할 때 잠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했더니 얼굴이 되게 많이 처지고 또 여자들은 가슴도 처지잖아요. 가슴도 처지고 볼품없이 처졌는데 그때 보면은 참 근육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컨디션도 안 좋아서 그때 몸살 감기 온갖 면역력 다 떨어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운동할 때 근육은 약간씩 이렇게 운동하면서 좀 아프잖아요. 살짝 발발발발 떨릴 때 근육이 살살살살 찢어지는데 찢어지고 얘를 잘 먹이고 그다음에 잠을 잘 잘 때 찢어진 게 붙으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시키도록 잠을 꼭 잘 주무셔야 되고 잠을 잘 자야 혈당이 되게 안정화가 되어서 혈당이 안정화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음 날에 식욕이 안 올라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도 이제 잘 나오고 식욕을 많이 올리게 하는 호르몬도 있거든요. 그렐린 호르몬은 이런 장에서 나오는데 그런 그렐린 호르몬은 또 감소하고 그래서 의외로 내가 진짜 열심히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하면은 꼭 잠을 한 7시간 자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살 뺄 때가 가장 인생에서 컨디션이 최고 좋았어요. 기분도 너무 좋고 잠을 잘 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인증을 할 때 보면은 땀 나는 거를 많이 사진 찍어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살이 빠지는 건요. 땀으로 빠지는 거는 수분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운동을 하면은 심장이 박동을 하는 거고 박동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숨을 몰아차서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되어야 진짜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뭔가 땀을 흘리는 걸로 이거를 내가 제대로 운동했다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진짜 심장이 뛰었느냐 그리고 진짜 호흡이 가빠졌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 TCA 사이클을 잘 돌려서 지방을 진짜 태우는 일을 했느냐까지 가야 진짜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오늘도 어떤 분이 자기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데 보면은 팔다리는 되게 가늘어요. 근데 배만 나왔어요. 약간 ET처럼. 이런 분들이 마른 비만이에요. 보통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약간 이렇게 남잖아요. 허벅지 그러면은 근육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손에서 안 닿을 정도가 이 정도 돼야 이제 근육이 많은 건데
그래서 특히 굶어서 빼시는 분, 운동 안 하고 걷기로 빼시는 분들은 종아리가 되게 이렇게 가늘어졌거나 팔도 엄청 가늘어요. 그래서 사실 근육을 제대로 붙이면은 팔다리는 근육결이 예쁘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배는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제대로 운동하려면은 많이 걷는 것보다 사실은 살짝 뛰어주면서 심장을 박동을 시켜서 존투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대 심박수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이 최대 심박수인데 그만큼에서 한 60에서 70%까지 가야 존투 운동이 되거든요. 바로 그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지 그때 지방이 타는 구간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 적게 존 1으로 들어가면은 천천히 걷다 보면은 심장이 별로 안 뛰거든요. 근데 뭐 강아지 산책시킨다든지 걷기를 하면은 뭔가 땀은 나. 그리고 뭔가 기분은 좋고 정신도 리프레시 되고 한데 살은 잘 안 빠져요. 존투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이상 하게 되면 또 오히려 젖산이 쌓이고 피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식욕이 오히려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주파수 잘 맞춰서 운동하는 게 되게 가성비가 높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의 해마가 활성화가 돼서 과거에 나의 좀 힘들었던 일들이 잊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내 힘든 생각과 괴로운 마음이 지방과 함께 떠나간다. 그리고 또 근력 운동을 하면은 이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게 되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내가 본성을 거스르면서 그러니까 자고 싶은 거 좀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미래 계획형 인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봐봐요.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쌓이니까 요요가 오지 않도록 또 다이어트 미래를 이제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산소와 근력 운동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물 한 2리터 정도 마시고 그다음에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하면은 의외로 안 빠지던 살들이 잘 빠지게 될 거예요.